그 다음에 골프는 머리 흔드는 사람을 잊지 못하죠. 그런가 하면 머리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자기가 정신적으로 모시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멘토. 사부가 있으면 좋아요. 사부 한 명 있어야 돼요. 후경의 사부. 저도 멘토가 있었는데 처음에 가서 등록하는 방법부터 계산 어떻게 하고 사용하는 방법 등등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거 잘 알려면 조금 지나니까 또 룰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좀 고난도가 되니까 박영민 교수님 같은 분이 저한테는 그 룰에 관해서는 실제 룰과 에티켓은 멘토 역할을 한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멘토-멘티 관계. 자, 그 다음에 골프 휴먼 멘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려. 진짜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려서 쳐야 돼요. 저보고 초대를 받는데 일요일날 레이크사이드 남코스 동코스 나오세요. 몇 시에? 그렇게 꼭 물어봐요. 누구 나오시냐고 물어봐가지고 대개는 좋은 분들이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분은 누구죠? 또 물어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제가 어떤 분이냐면 조금 끼름칙한 사람이 있을 때는 제가 안 나가요. 골프는 치고 싶지만 그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평판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같이 망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동반자는 진짜 친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아무라고 제 친구 중에 승진이 고향까지 저하고는 오랫동안 동창회에서 지내는데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돈을 많이 또 내주기도 하는데 한 번 잘 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좀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자기 배우게. 보자. 잘 치는 사람을 모셔왔는데 사고가 났어요. 이게 뭐냐면 입이 거칠어요. 제 친구가. 말을 그냥 삐딱하게. 본성은 괜찮은데도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손해보는데 또 낯서는 사람 모셔와가지고 더불어 고수니까 예의를 갖추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성격이 그러니까 그냥 딱 하더니 나이가 끝나니까 원포인트 레슨 데가 있죠. 그러니까 고수는 원포인트 레슨 잘 안 한다고. 그렇잖아요. 가수가 고수한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원포인트가 안 되거든. 다 그걸 어떻게 되는데 그게 그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한 얘기가 뭐냐면 잘 치시는데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끝까지 늘어지면 뭐라고 해요. 해도 안 하시면 되고요. 이런 소리 하니까 안 되겠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별로. 그랬더니 또 18을 다 들고 나니까 원포인트 레슨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냥 잘 치시는데요. 열심히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례적으로 얘기했어요. 기분이 왜 안 되냐. 자꾸 중간에 말로 씹어대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맛이 습도했어요. 아니 오늘 제가 돈도 다 내고 하는 건데 기억 나오셨으면 그래도 원포인트를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지고 어떡합니까? 얼마나 게을릅니까 이게.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하는데 제 생애 제일 무서운 얘기들. 다 괜찮고요. 성질만 고치시면 잘 치실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등놀이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성질만 고치면. 근데 듣고 보니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성질만 고치면. 이혜령 교수님 말씀이 한국 사람은 특이한 민족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배우는 즐거움보다 가르치는 즐거움을 더 느낍니다. 그래서 골프를 90타만 치면 벌써 남 가르쳐주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아무나 보면 그냥 무조건 뜯어보시려고 해요. 심지어는 90 치는 사람이 80 초반 치는 사람도 잡다가 옆에 프로가 눈 뜨고 레슨 프로가 있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남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고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데 그냥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고수들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90대 80 중반대 막 가르치려고 가르치는데 싱글 치는 사람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예우를 해줘야 그리고 공손하게 하고 그것도 배우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다 하라면 해주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드라이브 샷 하나를 물어본 데서 퍼팅할 때 좁혀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프로는 뭐냐? 프로는 돈을 줘야 알려주는 거죠. 그냥 알려주기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칙인데 되게 하수들은 뭐 그냥 아무나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수한테 배우면 또 더 망가지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저도 우선 뭐냐면 뭐 옆에서 별소리 떠들어도 상대방이 검증된 사람 아니면 무시합니다. 처음에는 솔깃해가지고 다 들어봤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골프장에서도 좋은 문화, 레슨 문화도 마찬가지, 배우는 문화도 마찬가지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일단 그 휴먼 네트워크, 휴먼 어세스먼트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좋은 동반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88페이지였나요? 매너와 패션과 스킬이다. 그래서 우선 매너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패션, 옷이 좋아야 되고, 세 번째 스킬인데, 여러분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매너는 말할 것도 없고, 패션까지 좋아야 돼요. 이 복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장. 의전의 핵심은 복장이고, 그래서 드레스도 뽑고,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고급 문화가 항상 뭐가 있어요? 드레스 코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철이 들어서 지난, 몇 년 패션이 지난 거 입어도 사람도 그같다게 되는 거. 이미지가 다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패션, 모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 더 이미지 파워를 얘기한다면 안경테 같은 거, 장갑, 전부 뭐냐면, 이게 그 시대에 맞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장은 움직이는 인테리어다. 여러분들은 프로로 하는 겁니다, 프로. 프로페셔널로. 근데, 우리가 점포 같은 것도 어때요? 뭐 식당,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인테리어가 안 좋으면 손님 다 도망가요. 근데, 복장은 움직이는 인테리어. 프로는 프로답게 입어요. 입은 것 자체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저 같은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도 뭐냐면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제가 CEO들한테 뭐라고 강의하냐면 골프장 갈 때 복장만 봐도 이미지가 달라져요. 이게 잘 봐요. 그래서 보면 후줄근하게 입은 사람도 있고 안 맞게 입는 사람도 있고 또 여자 보면 너무 야하게 입어서 보는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게 좋은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패션이 필요하고 그다음 스킬. 또 스킬은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들 90, 80도 관계없고 80도 관계없지만 여러분들도 잘 쓰셔야죠. 그래서 이 매너, 패션, 스킬 세 가지인데 중요성으로 따지면 매너부터 따지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이게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 복장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제가 교환에 있는 거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끝으로 제가 좀 요새 조금 그 전화론대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는 당연히 뭐냐. 레슨을 받아서 그렇죠. 레슨을 이제 한 명한테 집중적으로 받으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잘 치는 분하고 나가서 배우고, 그 다음번에 책도 좀 보고 다니고 하는데, 책 보고 배우면 한계가 있습니다. 책 보고 해도 그 책에 대한 이론을 실습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레슨 프로들이 계신 거꾸로 저는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거를 한두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만나좀 검증을 해주세요. 검증을. 제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칠 때는 수송기처럼, 그 다음에 아이언을 칠 때는 전투기처럼 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송기는 택시웨이에서 나와가지고 런웨이로 딱 진입하면 어때요? 수송기 느리잖아요. 가다가 치기 대한 깔고 쭉 활주를 하다가 끝에 붕 뜨죠. 근데 파워가 언제가 좋을 것 같아요? 파워가. 이 이륙할 때 계속해서 파워가 가속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끝까지 푹 떠가지고 김포공항 떴으면 그 다음번에 끝에 가서 쭉 올라간 다음에 안양 쪽으로 방향을 싹 틀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드라이버 샷은 저는 뭐냐면 느리고 바닥면에 최대한 따라가지고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어떤 이륙을 해가지고 끝에 가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언은 전투기인데 오산이나 수원비행장 보면 이 전투기는 그냥 바로 팍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 빠르고, 그래서 아이언 칠 때는 더 가파르게 다운브로로 치고, 그리고 더 빨리
코드 올리게 되고 스피드도 빠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두 가지 수송기 타입이냐 아니면 전투기 타입이냐 라고 생각을 하고 치요. 이미지 자체는 그렇게 치고 제가 도움이 됐던 건 저한테 또 한 가지 7대3 책에 보면 밤낮 5대5로 하라고 돼 있어요. 뭐든지 퍼팅도 5대5 똑같이 해서 저 삼각형 만들어서 큰 근육을 써야 되고 다 써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뒤가 길어요. 대부분 아무튼 주말에 보면 그럼 툭 치고 말아요. 물론 그건 자기한테 버릇을 들이는 게 딱 달라지면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고술이 전부 저한테 고치는 게 뭐냐면 퍼팅도 뒤는 짧게 하고 앞에는 각쪽 끝까지 이걸 다 밀어줘야 된다. 단 왼쪽 다리는 왼쪽 벽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퍼팅도 마찬가지. 그리고 퍼팅도 스위스 팟을 정확하게 이용해야 된다. 라고 해서 하는데 그 비율을 찾아보니까 거의 저는 7대3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왼쪽이 7이고 오른쪽 3이라고 하면은 7대3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는 6대4 정도나 5대5밖에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도 심리적으로. 제가 그걸 찍어보기까지 했어요. 저는 7대3이라고 생각하고 뒤는 3, 앞에 쭉 밀어준다. 박영민 교수는 뭐냐면 뒤를 보내지 않고 그 상태에서 미는 연습만 계속 해봐라. 퍼팅을. 이렇게까지 하는데 7대3으로 해도 실제는 6대4나 5대5밖에 안 돼요. 근데 5대5라고 생각하고 하면 다 저거 백스윙 크고 퍼팅도 뒤 크고 어프로치도 보고 왜도 다 뒤가 큰지 정리가요. 그래서 저는 아예 7대3으로 생각하고 해봤더니 실제로는 7대3이 됐든 6대4가 됐든 5대5가 됐든 많이 좋아졌어요.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얼라이먼트 US 티칭 프로라는 자격증 있는 분이 이제 아는 사람이 봤더니 제가 지금 샷도 다 괜찮은데 얼라이먼트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 마찬가지인데 아마추어 골퍼들이 실제로 다 정방향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 에어컨의 가운데 숫자 있는 거 거기가 타겟이다. 뒷대다. 그러면 공 뒤에 와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딱 보고서 그 다음번에 보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쓰는데 요거는 한 거의 1m 뭐 정도의 간격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기차처럼 가려면 어때요? 똑바로 가야 되고 저 깃발의 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왼쪽을. 그래야 사실 수평을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공은 뒤에서 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옆에 눈으로 그걸 보고 쓰니까 당연히 각도가 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저한테 와서 갖다 놓더라고요. 여기 채를. 그 때가 다시 보라고. 근데 볼 때마다 당연히 몸이 틀려 있죠. 이게. 몸이 틀려 있으니까 결국은 아웃인으로 치기 싫어도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다 치는데 윤 선생님 마찬가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정방향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가지고 내보고 그걸 고친 다음에 제가 뭐가 좋냐면 그린 적중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린 적중.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봤더니 진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얼라이먼트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저한테 재미있는 얘기 했는데 여기다 채를 하나 갖다 놓고서 맞춰놓은 상태로 치면 벌타인데 이게 2벌타입니다. 규정상. 근데 벌타가 두 개가 1벌타, 2벌타가 있는데 2벌타가 중벌 아닙니까 이게. 오비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채 갖다 방향 또는 다른 걸 거리 맞춰놓고서 치면은 빗자루 공대에 놓고 치면 2벌타. 중벌. 이유가 뭐냐. 그만큼 얼라이먼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가끔 가다가 내기를 세게 붙을 때는 캐디한테 미리 팁을 준다네요. 한 3만원 미리 주고 나 방향 잘못 쓸 때는 와서 옆구리를 되게 찔러라. 한참 하다 보면 자기도 헷갈리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정방향 얼라이먼트가 얼마나 어려운가 라는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거를 고친 다음에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리고 뭐냐 나머지 뭐 저는 심리학과 나와서 얘기하고 조용남 씨 붙여보니까 우리는 어때? 그린에 올라가면 아 내가 좋아하는 거리구만. 다행이네 보니까 그래도 저 브레이크를 넣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언어를 쓰면 스스로 어쨌든 멘탈상 좋아져요. 확실한 거예요. 왜냐 이 안에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작동하고 전파가 작동하기 때문에 긍정적일 때 뇌파 찍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스포츠 심리학은 무조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죠. 왠지 들어갈 것 같아. 그 말 한 거하고 안 하고 달라요. 그래서 자꾸 긍정적으로 왠지 이거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치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 조영남 쪽을 쳐보니까 끝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말을 해요. 야 영남아 어깨 집어넣고 끝까지 돌리고
자, 여기 티셔츠 하는 거예요. 자, 영남아, 잘 쳐. 그러고서 하여튼 18을 내는 그런데 다 배꼽 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심리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GE 코리아에서 떠오르는 CEO, 이채옥 회장. 그분은 워낙 그 다국적 기업의 사장에서 감당 뭐냐면, 이지, so easy. 너무 쉽다, 그리고. 그리고 쏙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멘탈이라는 게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영향이 있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올라가서 보면, 야, 이거 너무 멀잖아, 이거. 자기가 스스로, 부정적으로, 또 뭐냐, 오약한 데 걸려내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내리막아냐, 이거.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실제로 그게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영향이 있어요. 수많은 그 멘탈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등등이고, 나머지 뭐냐, 저는 선수도 아니고 레슨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반자를 행복하게. 그래서 항상 칭찬, 격려, 덕담, 위로. 그 다음에 4명이 나왔을 때는 오늘의 모임의 성격을 알아야 해요. 이 성격은 누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장 증설을 했기 때문에 축하 모임이다. 며느리 만난 축하 모임이다. 오늘은 상담한 다음에 처음 만나서 위로의 모임이다. 오늘은 누가 누구를 접대하는 모임이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날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날 오늘 위로해야 될 사람이면 어때요?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위로도 하고 해줘야 돼요. 오늘의 주인공 칭찬받은 사람 그 사람 밀어줘야 돼요. 접대. 누구 데려갔는데 접대할 사람이 A가 B를 접대하는 2명은 거기에 초대받아서 갔다. 그러면 그 접대받는 B가 최상의 예우를 갖춰서 기분 좋게 해줘야 비즈니스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가지고 그 사람은 신경전 걸리고 5분 했더니 굿샷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게 빌어줘야 되는데 내 얘기하는데 자기가 쏙쏙 다시 걸어가지고 한테 박살을 내고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골프라는 것이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체를 알고 접근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골프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여가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골프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입장이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제가 볼 때는 직업적으로도 얼마든지 새로운 영역을 또 개척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분야의 지도력을 가져야 되시는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좋은 모임에서 자주 만나겠습니다. 그 최영 프로를 제가 워낙 좋아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연말이나 다른 행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리!